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이의 8번째 시간. 오늘은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된 것이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했을까요? 그 이전의 방송 방식은 지상파 또는 공중파 방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파에 방송 콘텐츠를 실어서 각 그 가정의 불안간에 방송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죠.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을 해서 전파를 보낸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대부분 여의도에 있죠. 서울 여의도에 뭐 KBS, MBC, SBS는 지금 뭐 목동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송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파에 실어서 남산에 보냅니다. 그럼 남산에서는 이거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전국 각지 그 높은 산에는 방송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등산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자주 봤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높은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큰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또 방송 안테나, 중계 안테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왜 있냐고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파가 가지는 특성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게 직진파라는 거예요. 바로 나간다는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직진파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게 전파이기 때문에 전파가 간섭을 일으킨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인 이 직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높은 뭐 산이 있다든가 큰 빌딩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거를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우회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송 전파를 발사를 했는데 그게 건물에 걸린다든가 큰 산에 걸린다든가 하면 못 나가니까 뭐가 생겨요? 난시청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높은 빌딩이 있다든가 산이 있는 그 뒤에 불안관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은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난시청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와 그 KBS에서는 전국 높은 곳에 이런 방송 수신 중계소라든가 이런 그 안테나를 세워놓고 남산에서 쏘는 그런 전파를 받아서 다시 증폭을 시켜서 쏘고 다시 쏴주고 또 그 쏴준 전파를 다시 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왔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굉장히 큰 안테나를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방송사가 많은 서울에 이런 그 난시청 지역이 많았어요. 왜?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파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파수가 비슷비슷하면은 이게 전파들이 잼이 일어나가지고 혼선이 와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채널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채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BS라든가 MBC, SBS, EBS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그 공중파밖에 없잖아요. 많이 만들면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송에 방해를 놓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케이블 방송이고 두 번째가 위성 방송이고 세 번째가 인터넷 방송이에요. 위성 방송은 지상 36,000km 상공에다가 방송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우리 무궁화 위성을 띄웠잖아요. 그 위성에 방송을 만들어 전파를 쏴주고 위성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높은 산이 있어도 뭐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만은 8,848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36,000km 상공에서 위성을 방송 전파를 쏘니까 난시청 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방법이죠. 이게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스카이라프에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가지고 방송을 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오늘 강의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이것은 땅 속에 동축 케이블을 묻어가지고 그 동축 케이블 속에 수백 개의 방송 채널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만한 이런 그 선 하나가 방송 한 개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뭐 수백 개가 됐든 수천 개가 됐든 방송 채널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디지털 케이블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뭐 통신까지 다 되니까 인터넷도 같이 이제 거기다 같이 플러시켜 가지고 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은 뭐 인터넷과 전화와 방송을 모두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트리플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데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의 가장 큰 장점은 채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채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중파라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파의 간섭 때문에 채널이 몇 개 없어요. 전파의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중파 방송은 그 방송 채널 하나에 보도, 교양, 오락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케이블 방송은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라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굳이 보도, 교양, 오락을 한 채널 속에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문 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문 편성이. 그래서 특정 소수에게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수없이도 많은 채널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은 보도, 교양, 오락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합 편성을 하는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방송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그 케이블 방송은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보는 내로우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협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중파는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내는 그런 방송 형태를 채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취하고 있지만은 이 케이블 방송은 채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아주 다양한 채널들을 수없이도 많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방송을 보내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그 특정한 채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 채널들 타겟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타겟층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시청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수많은 채널들의 방송을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공중파 방송은 보도, 교양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방송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보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방송법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정적인 방송이라든가 뭐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방송이 나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제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것들은 그럴 규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시청자 타겟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주체를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에게 어떤 프로그램 채널을 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공급해주는 사업자, 이거를 우리는 채널 사용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그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의 채널들을 수십 개의 채널 중에서 또는 수백 개의 채널 중에서 한 개의 채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 채널 사용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 영어로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줄여서 SO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 케이블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S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 시스템 오퍼레이터 SO는 그것을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들을 구성하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 SO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PP, 채널 사용 사업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채널들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이 PP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런 PP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SO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좀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적절한 채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를 구성을 합니다. 보통 적게는 40개에서 50개, 많게는 수백 개의 채널들을 SO들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묶음으로 이런 채널들을 묶어주고 저런 채널들을 묶어주고 해가지고 묶음으로 이 이용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O,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 시스템 오퍼레이터 SO에게 이 프로그램 구성권을,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공급해주는 사람이 이 채널 사용 사업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SO가 적게는 40개에서 수백 개의 채널들을 구성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수백 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널 하나하나가 PP예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래서 SO로부터 특정 채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자다. 이 PP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채널 사용자, 지금 PP들도 단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적게는 몇 개, 또 두 개, 세 개부터 많게는 수십 개까지 채널을, 그런 채널을 사용해서 공급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멀티 PP라고 그래요. MPP라고 줄여서 하게 되는데, 멀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MSO도 마찬가지입니다. MSO도 SO가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SO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걸 MSO, 멀티 시스템 오퍼레이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 SO와 PP를 한번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가, 하나 사업자가 전국의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에게 다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일권이 되는 거고, 동축 케이블을 다 깔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을 전부 동축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한 사업자가 하기에는 그건 무리죠. 굉장히 큰 무리고,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이권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에게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7개 구역으로 SO를 나눠가지고, 전국을 SO를 77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SO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의 SO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SO를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SO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적게는 몇 개로부터 많게는 10개, 20개까지 그 SO를 운영하는 MS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서울 강남구의 강남 케이블 텔레비전, 또 서울 관악구의 관악 케이블 SO, 그다음에 부산 같은 건 부산 진구의 중앙 케이블 방송, 경기도 성남시의 아름방송 네트워크, 강원도 한국 케이블의 TV 용동 방송, 이런 식으로 이런 MSO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SO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SO,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SO에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채널을 구성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PP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PP도 수백 개죠. 수백 개의 PP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한번 이거를 좀 몇 개를 구분을 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2012년부터 생긴 이 종편 있죠. 종편 여러분들, 종편 종합 편성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케이블 텔레비전은 그 채널들이 얼마든지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채널을 많이 하도록 돼 있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종교면 종교, 그다음에 드라마면 드라마, 뭐 바둑이면 바둑, 뭐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전문 채널을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게 2012년에 종합 편성도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4개의 종편 종합 편성 채널이 이 케이블 텔레비에 생기는데 뭡니까? 우선 JTBC, 그다음에 TV조선, 채널 A, 그다음에 MBN 텔레비전, 이렇게 4개가 케이블 텔레비의 종합 편성 채널이죠. 그때는 공중파만 종합 편성 채널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종편에 케이블 텔레비에도 종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엔터테인먼트 계통으로 본다고 그러면 영화에 뭐 OCN, 뭐 DCN, HBO, 폭스, 스크린, 뭐 이런 영화 채널, 그다음에 뭐 드라마 채널들은 각 KBS, MBC, SBS의 드라마 뭐 그 채널들이 따로 있죠. 이게 다 그 PP들이에요, PP들. 그다음에 스포츠 채널, KBS, SBS, MBS, 뭐 ESPN, 뭐 골프 채널들, 뭐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음악은 뭐 M네트, KM네트, 오락 채널, 그다음에 만화 채널, 뭐 투니버스 카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만화 채널이죠. 그다음에 온게임넷이라든가 뭐 MBC 게임, 이런 것들은 게임 채널이고, 그다음에 뭐 ETN의 연예 정보, YTN 스타 같은 연애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그런 채널들이 있고, 뉴스 채널, 뭐 ITN, MBN 같은 연합뉴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뭐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교육 채널, 정보 채널, 종교, 각 종교 방송이 있죠.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불교 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방송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PP들이에요, PP들. 그다음에 뭐 여성, 뭐 온스타일, GTV 같은 그런 그 여성. 그다음에 이제 공익 채널로 국정 홍보를 하는 KTV. 그다음에 국회 방송이라고 하는 NATV, 그다음에 뭐 각종 교육 방송, 뭐 외국어 방송인 아리랑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P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그 채널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오락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게 생활 정보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 홈쇼핑 프로그램, 뭐 이런 순으로 이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들이 SO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O,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SO가 운영하는 그런 채널 서비스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채널 묶음으로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라고 하고, 하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요금을 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돈을 내고 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유료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 유형과 그다음에 유료 서비스 유형, 이렇게 채널 서비스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기본 서비스 유형은 상업적 채널과 공익적 채널 두 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상업적 채널, 공익적 채널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되죠. 상업적 채널이 뭐냐? 상업적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그 유료 채널, 페이퍼브이, 돈을 내고 프로그램 볼 때마다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채널하고 공익 채널을 뺀 나머지 전체의 채널, 모든 채널들이 다 상업적 채널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채널들이 다 상업적 채널이죠. 그래서 뭐 편성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그러면 뭐 정보 채널, 뉴스 채널, 영화, 드라마, 음악, 예술, 문화, 스포츠, 어린이, 교육, 뭐 그다음에 생활, 종교, 레저, 조금 전에 했던 종편까지 전부 다 이런 채널들을 전부 상업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업적 채널이 아닌 거는 공익적 채널하고 유료 처리가 있다고 했대요. 유료 채널. SO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채널이 공익적 채널인데, 공익적 채널에는 네 가지가 있다. 공공 채널, 의무 전송 채널, 접근 채널, 지역 채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 공공 채널입니다. 요거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배제된 공공성을 강조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대학 채널이라든가 아리랑 채널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KTV 또는 국회 방송은 NATV 또 복지TV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 채널이죠. 그래서 이 공공 채널에서는 주로 정부 주요 시책을 전달하다든가 아까 NATV처럼 국회의 의정 활동을 중계를 해준다든가 또는 공익 캠페인, 공익 광고, 국민 의식 개혁, 국민 정서 순환과 관련되는 내용의 방송을 구성하는 채널들이 바로 이 공익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 전송 채널인데 이건 공중파 채널이에요. 그래서 의무 전송 규정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 또 그 지역의 지상파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 전송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접근 채널인데 이거는 영어로 패그 채널이라는 것. 패그는 Public Education Government의 약자예요. Public Education Government 약자는 패그 채널하고 임대 채널하고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패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교육기관이라든가 지방정부가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채널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대민 홍보를 한다든가 그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교류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제공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 채널이라는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임대회사가 관리하는 채널인데 그래서 임대회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편성 내용까지도 관리를 하면서 그 채널을 SO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채널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채널입니다. 지역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이블 텔레비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국을 77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업권을 따낸 사람이 그 지역을 독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역을 방송을 독점해서 하는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에 이 사업권을 따낸 방송 사업자는 이 지역에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 밀접화를 위한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료 채널입니다. 유료 서비스 채널 보통 PPV Pay per View의 약자죠. PPV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유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요금을 내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뭐 최신작으로 나오는 영화라든가 또는 뭐 이 성인물 좀 약간 포르노성 그런 그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한번 볼 때마다 돈을 내고 봐야 돼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HBO라든가 뭐 시네막스, 캐치온 같은 데서 그런 채널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은 돈 내고 봐야 돼요. 볼 때마다 한 몇천 원에서 뭐 이렇게 돈만 원씩 내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PPV죠. PPV. 이렇게 그 채널 SO의 채널 유형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에는 다 번호가 부여되죠. 번호. 그럼 채널 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느냐? 그 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채널 배치라고 하는 건데 그 채널 번호는 SO 방송 사업자가 임의로 다 그 방송 번호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채널 번호를 받는 채널 배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 포지셔닝이 시청률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 수백 개 채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235번의 채널이 뭐 배정이 되다든가 뭐 300 몇 번의 채널이 배정됐다 하면은 그걸 누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뭐 9번이면 KBS 아니고 11번이면 MBC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3, 4번은 홈쇼핑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외우기가 쉽잖아요. 종편도 20분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외우기가 쉽잖아요. 시청자들이 금방금방 그 번호를 찾아서 시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번호가 저 밑에 있거나 그나마도 매일매일 순서가 바뀐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거 참 시청하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그 채널 번호를 포지셔닝 해주는 거, 채널 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그
시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번호를 부여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SO한테 있는 거예요. SO한테. 그러니까 SO한테 새로운 어떤 채널을 구성해서 SO에 공급을 할 때는 그 채널을 번호를 아주 좋은 번호를 받는 게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로비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KBS 뭐 저도 KBS에 있다 왔습니다만 KBS 자회사 KBS N 같은 데에서는 프로그램 그 채널을 많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PP를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도 PP예요. 그래서 KBS N에서 하는 뭐 프로야구 같은 거 하는 그런 스포츠 채널, 그 다음에 KBS N에서 하는 KBS 조이, KBS 드라마, 뭐 KBS 프라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PP인데 그런 PP들이 각 지역에 있는 방송 그 SO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좋은 번호로 주세요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이에요. 일.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KBS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그 군소 PP들은 이런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로비를 많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계단이 큰 났다. 그러니까 채널 번호가 바로 케이블 방송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채널 배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채널을 부각하기 위한 방도 사용되기 때문에 참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번호를 많이 갖고 있죠. 그 왜 그런가요? 홈쇼핑이 이 케이블 SO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SO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좋은 번호로 SO들이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러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채널들은 이 좋은 번호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 대신에 유사한 그런 장르는 한 부록을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그것을 찾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스포츠 계열을 60번대로 쫙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70번대로 깔아준다든가 종교로 본다고 하면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이런 종교 방송들이 쫙 한 그 대 90번에 쫙 간다. 120번대에 깔아준다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들 방송을 거기다 쫙 깔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으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어떤 그 취미가 있는 스포츠에 취미 있는 사람은 60번대 스포츠를 쫙 보면 거기서 무슨 프로야구도 볼 수 있고 축구도 볼 수 있고 골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테니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를 볼 수 있다라고 알게 되면 그 번호만 쫙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유사 장르를 블록으로 배치해주는 그런 편성 전략을 쓰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나 채널 배정에 원래 무슨 원칙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어서 방송 케이블 방송 사업자 SO 마음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간혹 말이죠. 이 SO가 이 KBS가 맨날 9번에 KBS 많이 9번에 나오다가 어느 날 50번에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케이블 테레비 SO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케이블 테레비 내가 보고 있는데 왜 KBS에서 KBS 1을 9번에 안 보내주고 52번에 보내주냐? 엉뚱하게 케이블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SO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KBS를 전화하고 항의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례도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O들이 어떻게 이런 채널들을 공급을 하고 어떻게 수익 활동을 하는가? 어떤 케이블 방송 운영하면은 무슨 수익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채널 묶음입니다. 채널을 묶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개의 채널들을 전부 다 시청자들이 볼 필요도 없고 또 그거를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요금을 다 지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그 부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펴가지고 채널을 묶어서 파는 그런 측면입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 볼 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만 선택을 해가지고 묶어서 팔아주면은 그걸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공급자적인 측면이나 소비자적인 측면이나 다 유효하기 때문에 채널 묶음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몇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가장 한수라는 것은 국민형입니다. 국민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수준의 채널을 묶어가지고 보급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양을 늘린 것이 보급형입니다. 보급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형에다가 몇 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상품을 더 넣는 거예요. 더 넣는 것이고, 그 조금 더 나가면 선택형이,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급형에다가 뭐 채널 한 개 더 넣는다든가, 또는 그 채널 묶음 하나를 더 집어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을 정해서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시청률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 기본요금이에요. 기본요금은 유료 방송 채널만 빼고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대개 다 이 기본요금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유료 채널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묶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기본요금이죠. 뭐 이 밖에도 시청자들이 그 원하는 채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이 대상별로 주제별로 유사한 채널들을 묶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채널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형으로 묶어서 공급하는 것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O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역 채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케이블 텔레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깔아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이 동축 케이블 깔고 망을 깔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거를 한 업자에게 주지를 않고 많은 업자들에게 지역 단위로 사업 허가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독점적 운영권을 공급을 받으니까 그 지역의 지역 채널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자, 즉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채널들을 반드시 하나를 집어넣어서 운영하도록 의무를 정한 것이 바로 지역 채널이에요. 그래서 지역 채널을 이용해서는 지역 채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역 행정을 감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 간의 연대감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 채널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지방 자치제 정착을 도와주고, 또 나아가서 그 지역 어떤 커뮤니티의 운동을 선도해 준다든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오락 제공하는 각 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주부들 노래자랑 그런 교실도 열어주고, 어떤 그 오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이런 지역 채널에서 하고 있겠죠. 하여튼 이런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연결하는 통로도 이 지역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수백 개의 채널 또는 수백 개의 채널들이 SO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채널 하나하나가 하나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하면은 그 채널 하나하나가 케이블 TV 방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채널, 아니면 스포츠 채널, 아니면 종교 채널, 종편, 이런 것들 채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케이블 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채널 하나하나 내에서, 그 채널 내에서는 어떤 편성이 이루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로 그 케이블 텔레비전의 편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전문 편성이고, 또 하나는 순환 편성입니다. 전문 편성이 뭡니까? 전문 편성은 이 공중파처럼 보도, 교양, 오락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그 내용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정층이 좋아하는 특화된 내용 방송을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채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 편성이죠. 수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채널 하나하나가 전문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보도면 보도, 교양이면 교양, 오락이면 오락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스포츠 또는 드라마, 또는 영화, 종교, 각종 오락, 취미, 어린이, 등등 그 특화된 내용만을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내용에 담아주는 그런 편성을 전문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가 어떤 그 스포츠를 원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런 스포츠만 볼 수 있는 내용을 그 채널에서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채널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블 텔레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편성과는 달리 이 소외계층이나 특정 계층까지를 모두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파는 어떤 특정 계층만 수용하는 그런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합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파가 어떤 특정 계층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수도 없고,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편향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케이블 텔레비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기독교 방송인데 뭐 불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어요? 특화된 기독교 얘기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겠죠. 불교는 불교대로 부처님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골프 채널이라고 하면 골프에 관한 내용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내용만 하는 거고, 내가 장애인 방송을 하는 채널이다라면 장애인을 위한 방송만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특화된 내용을 방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공중파에서는 어떤 특화된 특정층만을 위한 방송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 전문 편성은 뭐 내용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시청 대상별로도 불리는, 내용별로는 뭐 아까 조금 얘기했던데 영화 채널이다, 음악 채널이다, 만화다, 드라마다, 다큐멘터리, 스포츠, 교양, 뭐 문화, 예술, 관광 뭐 이런 채널들이 그 내용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분법이고, 시청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건 어린이 대상이다, 또는 여성 대상이다, 또는 어떤 종교 집단을 한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청을 주로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채널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청 대상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편성을 할 때 이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대상층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인종들이 많죠. 그래서 다인종이고 문화도 다문화로 형성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 텔레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다인종과 다문화에 걸맞는 이런 전문 편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편성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의 전문 편성에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원래 그 허가 받은 원래 전문 편성 특성화된 그 채널에서 다른 특성화된 채널의 것을 방송하는 그런 편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뭐 기독교 방송이다 그러면은 뭐 복음 방송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를 또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어린이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여러 가지 그 어린이와 관련된 영화, 뭐 만화, 음악,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또 채널을 편성할 수가 있고, 여성도 여성 어떤 일반적인 여성 생활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성과 관련된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특성화된 그 분야를 편성하는 것을 주편성이라고 하고, 지금 영화나 뭐 이런 다른 원래 그 특성화된 분야와 다른 분야의 장르의 것을 편성하는 것을 부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부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방송법 50조에서는 이거를 주편성을 80% 이상 하도록 하고 부편성은 20% 이하도록 여기까지는 허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장르가 됐든 간에 어떤 채널이 됐든 간에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가 있죠. 되게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스포츠와 관련된 뭐 이런 다큐멘터리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특성화된 그런 것이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니까 영화라든가 인기 있는 그런 장르의 편성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죠. 이제 미용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건강, 여행 뭐 이런 그런 채널들이 분화가 되니까 원래 있던 채널들과 분화된 채널, 이런 채널들과 중복되는 편성들이 야기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채널들이 계속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세분화되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원활하냐? 그렇지가 않죠.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편성, 부편성 그리고 프로그램 중부 편성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채널 간의 동질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채널 케이블 텔레비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되겠죠. 따라서 인기 있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다른 케이블 방송사나 채널에서 모방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양성이 훼손되고 케이블 텔레비 볼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그리고 채널 사용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들이 다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 텔레비전 편성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 편성이에요. 순환 편성. 한번 방송하고 딱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방송사에서 말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말하는 재방송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자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 대상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방송하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한 번 틀고 말하면은 영세한 이 PP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청자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특정화된 프로그램을 한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어느 방송 시간에 방송을 딱 아침 시간에 방송을 했다. 그럼 그거 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청자들은 저녁에, 어떤 시간은 반밤중에, 어떤 시간은 낮에 그 방송을 보고 싶은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청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편성 전략이 바로 순환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순환 편성 비율이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나치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방송은 이 초기부터 재방률이 이 70%가 육박하는 그리고 순환 편성이 50% 이상이 넘는 그런 방송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영세한 경향난에 봉착한 채널 특히 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이 순환 편성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 막 흥미성도 그거 정도까지 괜찮은데 막 흥미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마구잡이식으로 순환 편성한다든가 또는 시청 대상층이라든가 시청 시간대 어떤 조사도 없이 뭐 마구잡이로 순환 편성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런 규제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순환 편성하는 시기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고시제를 실시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순환 편성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품질이 좋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순환 편성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순환 편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편성체 게이트를 정착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순환 편성하는 주기를 결정하거나 시청자들이 순환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굉장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문제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편성에서 다른 장르를 침범하는 주편성과 부편성으로 하는데 주편성 80%, 부편성 20%를 지금 방송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걸 지나치게 더 부편성을 하는 그런 문제, 또 지나친 순환 편성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시급히 시정돼야 될 그런 문제고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방송사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같이 한번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밀착형 편성입니다. 지역
케이블 TV 방송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그 지역 선거 유서가 있을 경우에 이 지역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 채널의 방송 시간이라든가 방송 내용이 사실 그 수준이 참 굉장히 다순하죠. 그래서 뭐 시군정 소식을 전한다든가 시군정을 홍보하는 뭐 그런 것, 방송 순서를 알려주고 뭐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앙과 차별되는 지역 채널만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여러분들 이 케이블 텔레비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케이블 텔레비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케이블 방송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